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의 낙마가 확정되면서 군정 공백 속에 재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집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실한 준비와 밋밋한 질문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북도에 이어 전라남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 특별자치도 설립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올해 첫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시정 방침을 묻고 비판하는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데요.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제 광주시의회 본회의가 딱 그랬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올해 첫 시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박희울 의원은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광주 청년들의 희망이 광주시 청년 고용 정책 신뢰도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역 청년 인구 유출 통계를 꺼내들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미흡한 탓에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광주 청년들이 타 광역시 평균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는데 광주시는 번번이 사실관계가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울 의원님이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팩트하고 맞지 않는 질문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청년 인구가 많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전남으로부터 전입이 적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광주의 청년들이 서울로 예전보다 덜 빠져나간다. 질문 내용도 그리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의 대책 없는 청년 사업이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청년 예산이 반토막 났다고 꼬집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에 따른 조치인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는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고 청년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전담 조직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4급 과장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날 신수정 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행법상 불가능한 요구. 시정의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정 질문에 의원들의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더 이어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지만 이른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더 많아지겠습니다. 전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상철 전 곡성군수와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최종적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새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데 자천, 타천 서너 명의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도 4명에 이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철 전 곡성 군수실에 불은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상철 전 곡성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지자 등에게 5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GD를 상실했습니다. 7년 만에 중간에 이렇게 대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혼란은 있지만 강종만 전 영광 군수도 6일 지방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었습니다. 잇따른 군수 공백 사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말할 수가 없지. 이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얼마나 이거 지금 거시건 하네요. 군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공석이 된 단체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곡성과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등 각각 3, 4명이 자천, 타천 재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유군기 전 군수를 비롯해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 이성노 전 목포대 교수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에서는 강필구 영광군 의회 의장과 장세일, 이동건 전 전남도 의원, 장현 전 호남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뚜껑은 일단은 까봐야지 아는 것인데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추세예요. 한편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단체장은 이병로 담양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렬 목포시장 등 4명입니다. 이들 시장 군수들은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물론 언제 판결이 나올지에 따라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 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의 보조금 환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 법인택시조합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조합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광주시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택시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택시 선진화 사업. 광주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억 원을 법인 택시 조합인 광주시 택시 운송사업 조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조합 측이 보조금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초과 지급된 보조금 3억 6,600만 원을 회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합 측은 배분 기준을 따르면 지원을 못 받는 차량이 생겨 광주시와 협의해 기준을 바꿨고 매년 광주시로부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지법에 광주시의 보조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해도 된다고 구도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확정 통지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3년까지 다 현 사항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다면 실내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한편 광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시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군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판사는 지난 2022년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에 후임병에게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바지를 내려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허위 이력으로 신안군에 조각상을 납품해 돈을 챙겨온 70대 조각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각가 최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이력을 속여 신안군 하이도 일대에 천사상 조각상 310여 점을 납품하고 신안군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청 직원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최 씨가 주장한 파리 7대학 교수와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등이 모두 허위 이력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정수기 필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박 사건에 연루돼 무리를 빚은 김채경 여수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시민단체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도박 연루 의혹으로 무리를 빚은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신상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온 사람들과 크게 되돌아보면서 궁궐 쇄신하는 마음과 자세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지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한 김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시의원이 도박 사건에 연루된 만큼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일단 윤리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의견에 따라서. 여수시 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출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원으로서 여수 시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봐주기식 처벌하고 봐주기식 처벌하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김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학교가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인데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400억대 설립자 횡령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광양보건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120% 늘었고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도 지급됐습니다. 수년째 임금을 포기해가면서 학교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 지원이라는 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은 광양보건대 구조개선 이행계획서입니다. 이행계획서에 따라 광양보건대는 7개월 남은 올해 안에 대학 발전기금 30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입생 충원율 등의 조건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발전기금만 모금하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재단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기부 의사를 밝힌 재정기여자들이 나타나면서 학교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보건대는 다른 대학과의 통합 없이도 독자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정기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학의 체불임금이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고 경쟁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폐교 위기를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모금운동 등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과 같이 가지 않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학교 존립 위기의 벼랑 끝에 선 광양보건대는 6월 한 달간 재정기여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특별법을 공동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 지역 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문금주 의원실은 이번 주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8일 전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삼선인 서삼석 의원이 농수산위원장을, 신정훈 의원은 산업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친명계 인사가 다수 거론되면서 서삼석, 신정훈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임이 쉽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친명계가 독점하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이들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전기 이륜차가 대안이지만 충전은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는 적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는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륜차는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골목까지 다니며 사람 바로 옆에서 매연을 내뿜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단지 출퇴근과 작업장 내 이동용으로 이륜차를 많이 쓰는 데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성적은 저조한데 배터리 충전에 2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렇게 충전해도 주행거리는 60km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이륜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비해 크기와 용량이 훨씬 작고 무게도 1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기가 작다는 것이 전기 이륜차를 더 많이 보급하는 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판기처럼 배터리 여러 개를 보관하는 충전소를 마련해 놓고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는 배터리를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되니 불편함이 없고 사업자는 충전소의 규모가 작아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공유하는 전기 이륜차 사업은 서울에서 배달용 이륜차를 중심으로만 진행됐는데 서울 바깥에서는 울산에 처음으로 조선소 안에 이륜차용 충전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주요 수요층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업무용으로 전기 이륜차 33대를 샀고 충전소는 조선소 안에 2곳, 인근 지역에 10곳을 설치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전기 이륜차 가격을 할인해줘서 보급도 장려합니다. 산에 오토바이 운행 대수가 2만 대쯤 되고 그 2만 대가 뿜는 매연이 보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기 이륜차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울산시는 현재 등록된 이륜차 6만 5천여 대 가운데 10%인 6천 대 이상을 오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충남 천안시의회가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로 채워진 대규모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2년 전 연수 취소로 날린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외유성 연수를 추진하는 겁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의회가 오는 11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대규모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 2개국을 방문합니다. 대전 MBC가 연수 계획을 입수해 세부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자매 결혼 도시가 있는 튀르키예 방문은 단 이틀에 불과하고 방문지도 세계 문화유산인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
관광지 일색입니다. 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관광이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튀르키예하고 지금 크로아티아 일정 거의 많은 부분은 관광성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해요. 관광하는 거라고. 아니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지들도 모르가. 이번 해외 연수에는 시의원 22명과 이들을 수행할 사무처 직원 9명 등 모두 31명이 참여합니다. 전체 시의원 27명 가운데 연수에 공개 반대한 장혁의원 등 5명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연수에 들어가는 1인당 경비는 560만 원, 전체 예산은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튀르키예는 자매도시 초청으로, 크로아티아는 의료관광 견학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천안시에 분명히 벤치마킹 하다못해 보도블록 하나라도 어떻게 깔렸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2년 전 튀르키예 출장을 추진하다 이태원 참사로 긴급 취소된 뒤 여행사에 선지급한 1억 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인 상황에서 꼭 지금 대규모 해외 출장을 가야 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 주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불꽃 드론 1000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밤하늘에 정교한 그림을 그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총천연색 불꽃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일만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 1000대가 군무를 펼치는 불빛 드론쇼가 함께 펼쳐져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상생의 손, 포스코 용광로, 거대한 용까지 1000대의 불꽃 드론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늘을 캔버스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불꽃도 예뻤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 해서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글자가 나온다면서 불꽃으로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Oh, it was so much fun. We loved watching all of the different shows. It was great. It was so incredible, like so much better than we've ever seen. The drone show was amazing. 메인 행사가 열린 지난 토요일 밤에는 영국과 호주, 중국 팀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불꽃 튀기는 불꽃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우승의 영예는 중국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서 불빛 축제가 처음이라서 진짜 재밌고 진짜 이뻤어요. 이 밖에도 포항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한 판타스틱 포항거리 퍼레이드와 미 해병 군악대 공연, 불도깨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 내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행사가 열린 6월 1일 토요일 밤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요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안전선을 뚫고 들어가는가 하면 불꽃을 쏘는 1시간 동안 행사장 인근에선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의료 헬스케어 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 협력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케어 특별 전시관에서 전라남도, 전북 특별자치도와 함께 호남권 의료 헬스케어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공동 선포식을 열고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확보를 통해 초광역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7월부터 50세 이하 성인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비를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에서 49세 여성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관련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 안에 든 경우 해당됩니다. 광주 지역의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2021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도 낮 동안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이른 오전 중에는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 5mm 안팎의 소나기도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7도, 고흥의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에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사이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